안녕하세요. 진짜 입양을 이야기하는 사남매 해피육아 해피맘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어, 제가 이제 정인이 사건부터 해서 대통령님이 이번 신년 그 기자회견에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진짜 입양을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니까 입양 가족으로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저희한테 다가왔는지,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 건지 정확히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저희 입장을 표명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인이 사건을 처음 기사화됐을 때부터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 어느 평범한 가족이라는 그 EBS 추석 특집 다큐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저는 너무 좋았던 기억이었고, 그리고 그게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찾아와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올리기도 전에 이미 찾아오셔서 너무 좋은 댓글들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좋은 기억이었고, 저희 아이들이 찍는 내내 너무너무 즐거워했었고요. 찍고 나서도 하루에 2번씩 3번씩 꼭 그거를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기억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저희 가족 것만 이렇게 딱 편집을 해가지고 저희 채널에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어떤 분이 정인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희한테 DM으로 그 원본 파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짜고짜 어떠한 말도 없이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이 파일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고 했더니 그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고 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정인이 사건을 접하고 굉장히 마음 아프고 화도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아래서 보도가 되고 나서는 제 채널에서 욕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목을 바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어쨌든 그분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저는 분명히 이제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적어 놨었고, 그렇게 이제 조금 무마돼 가는 듯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비난의 댓글들이 올라오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용을 보신 분들은 이제 어차피 우리 가족 얘기밖에 없고, 가족 수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4명이었고 저희는 6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용을 보시지도 않고 제목만 보시고 욕을 하고 가시고, 불쌍한 아이들을 만들어서 불쌍하니까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너희가 학대범이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었고, 너네가 진짜 학대를 안 하는 게 맞기는 맞냐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그냥 우리를 학대범으로 단정 지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셨고, 당장 내려라 반말을 하시면서 구속시켜라. 제가 구속을 당할 뻔했네요. 근데 그런 비난과 욕들이 정인이가 살았던 그 개월수, 그 8개월밖에 못 살았던 그 양모와의 그 힘들었던 그 8개월의 시간을 대신 그 시간들보단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네, 돌 던지세요. 하지만 댓글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 봤으니까, 저는 다 보니까
이런 욕들도 정인이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써, 그러니까 입양 부모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그래, 그 돌 제가 맞겠습니다, 욕하십시오 하고 이제 그러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랬고 이제 처음에 대통령님께서 그랬잖아요. 대책이라고 이제 내놓으신 게 입양 절차에 국가 지원을 더 할 것이며, 그리고 사후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공적 기관이었던 아보전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저는 입양 기관에서도 책임이 없다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세 기관이 모두가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는 100%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을 딱 보고는 대통령님 왜 이러셨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 솔직히 한편으로 이해를 하자면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친구들이 너한테 입양을 가지고 놀리거나 입양에 대해서 어떠한 뭐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가르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할 때는 그 아이들은 입양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를 어떻게 나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입양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너희가 잘 설명해주면 돼 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님 그 신년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셨구나. 모르시는구나. 모르셔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산도 했고 입양도 했고 위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출산을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양과 출산이 배가 부른 것과 부르지 않은 것, 그것 말고는 차이가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가 임신이 된 거예요. 입양 가족은 임신이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이를 만나게 되면 그 아이는 그냥 내 자식이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 이제 입양을 한 게 주언이였잖아요. 근데 주언이를 입양을 할 때, 진짜로, 저희는 이제 7개월 정도, 서류 준비하고, 가정 방문하고, 상담하고, 이런 과정들, 교육받고 하는 과정들을 다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이제 서류가, 그리고 접수가 됐고, 서류가 지나고 나서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주언이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만나기 전에 사진을 한 장을 받았어요. 그 아이에 대한 사진을 받았는데, 정말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혼자 울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주아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사진을 받아들고 혼자서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엄청 기다리던 그 임신이 되어서 테스트기에서 딱 두 줄을 봤을 때 그 느낌처럼 되게 뭔가 모를 울컥하는 마음과 되게 벅찬 느낌이 있었거든요. 서류가 들어가고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저희 집에 온 건데, 그 3개월이 얼마나 길었던지 정말 애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속상했던 건 뭐냐면, 저희 이제 주언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이제 매주 방문을 했었어요. 매주 방문을 했었는데, 가면은 그 방에 이제 아이들이, 그때 주언이가 7개월 때였고, 그 방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18개월, 16개월 뭐 이런 아이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18개월이 된 아이들이
입양을 가지도 못하고 그 시설은 36개월까지밖에 있지 못하는 시설이었고 36개월이 지나면 다른 이제 원으로 옮겨져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18개월 그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저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오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 남편도 입양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열려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원이 하나로 입양을 끝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동시에 입양이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아파하고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주원이를 입양한 이후에도 그 친구들이 자꾸 생각이 났었어요. 그만큼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내 자식 같고, 그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오지 못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주애를 영상으로 만나고 나서 저희는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입양을 가지 못하면 이 아이는 우리 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년을 기다렸는데, 1년을 딱 기다리고 그 아이를 딱 만났는데 무조건 해야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일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 아이를 만나러 갔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이 너무 기다려졌었고, 그때는 이미 임신 중기 정도는 됐던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서류 접수되기 전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었고, 그 기간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아이는 이미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자꾸 시설에 두고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막내는, 주성이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위탁 중에 5째가 임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임신이 되고 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임신이 됐다라는 뭐 그런 놀라움, 당황스러움, 기쁨, 이런 것보다 제일 먼저 걱정이 됐던 게, 그 위탁은 만 18세 이하 아동이 가정에 4명일 때까지만 위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4명이 넘어가면 위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5째를 임신을 했기 때문에 주성이를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위탁 못합니다, 데려가서 다른 가정에 위탁시키겠습니다 하는 건 아닌가, 그 두려움이 더 먼저 왔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이던 입양이던 일단 제가 마음에 품었고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으면 이 아이는 내 자녀고 누가 데려갈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정기사, 해명기사라고 해서 또 사전 위탁 제도를 보완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한 거다라고 그 대변인께서 다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좀 그랬던 게, 사전 위탁 제도라는 게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한번 살아보고 안 맞으면 다른 애로 바꿔, 이러라고 있는 게 사전 위탁 제도가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사전 위탁 제도가 불거졌었어요. 그래서 그 사전 위탁 제도가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사화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걸 굉장히 문제시 삼았었는데 그렇게 다시 보완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전 위탁 제도라고 하는 거는 입양을 할 부모와 입양을 갈 아이가 이미 정해졌을 때 그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부모와 애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탁 제도를, 사전 위탁 제도를 이용을 해서 입양을 그 기간 내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든지 다른 아이로 바꾼다든지, 이거는 사전 위탁 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하지 마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이거는 정말로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입양이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저도 이제 더 많은 편견, 인식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영상도 올릴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삶도 더 많이 오픈을 하고 싶고요. 대통령님의 그 발언은 조금만 더 입양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입양을 좀 알아보시고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